최근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엔터와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가 6,500선, 코스닥은 1,200선까지 돌파를 했죠.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배경과 주요 특징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도 3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 상위권, 대만이 5.8% 정도 올랐는데 대만 증시를 제외하면 글로벌 2, 3위를 코스피와 코스닥 했다라고 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지금은 6,400선을 안착했는데 6,500을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2000년 8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지금 1,200선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관련해서 20일까지의 수출액이 18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또 이제 한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7%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0.9% 증가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난 것이 어떤 국내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보셔도 사실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2차 전지 상승이 주 초반부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전기차 선호현상, 여기에 또 ESS 향 수요 증가가 기대로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가 벤츠향 배터리 공급 소식에 하루에만 19.7% 상승하는 그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 중반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1분기 좋은 실적, 그다음에 추가 수주 기대감에 나와 있는 조선, 전력기기, 방산업종 강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 수요 증가 기대감에 조선용 엔진 기자재 종목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부 이제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영업이 37조 6천억 원이라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발표 이전에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좀 상승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시장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5%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업종은 12.5% 상승한 기계업종, 그다음에 6.2% 상승한 전기전자, 5.3% 상승한 화학 업종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 주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늘려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3주 연속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는데, 4월에만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무려 업종 지수가 39.4%가 4월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승했고요. 기계업종도 4월에 지금 33.9% 상승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이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는 한 1조 9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이래서 2주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4,700억 순매수 전환했는데, 종목별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비트가 2주 연속으로 이제 1위 순매수 1위 종목에 랭크되었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수페탈시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에는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이제 순매도 규모가 컸었는데,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가 새롭게 지금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는 특징이 있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강하게 올랐지만 수급과 업종별 흐름은 차별화된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잘 가는 가운데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업종도 또 반드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외됐던 업종들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엔터 업종이 최근 들어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엔터가 업종으로 딱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제 주요 엔터주 네. 4개사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저조한 섹터가 엔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주요 엔터 4개사 평균 한 24% 주가 하락을 기록 중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53.7% 상승했고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이제 30.1% 상승했는데 주로 이제 뭐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나눠서 되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엄청나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 엔터 업종이 부진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는 국면이 나타나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사실 하이브 소속의 BTS가 완전체 활동이 재개된 한 해였고요. 또 YG&T 소속 블랙핑크 컴백이 이제 2월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작년에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뭐 꾸준히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는 드림 콘서트 2021 홍보 개최가 1월 말 이제 공연을 한 일주일 앞두고 이게 전격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들어가면서 이 기대감이 빠르게도 실망감으로 좀 전환되었던 그런 국면이 있어서 지금 중국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사실 엔터주가 하락하는 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관련한 사법 활동이 아직도 좀 진행됨에 따라서 오너 리스크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과거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수익률이 좀 편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수익이 낼 때마다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보여줬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 성장 모멘텀이 주춤하면서 사실 과거와 같이 높은 배수의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을 받는 그런 것을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실적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증권업종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엔터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 좀 더 심해졌지 않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엔터 업종은 계속 소외를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가 지나고 성수기 시작인 2분기에 지금 현재 지금 진입해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부터 사실 동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1분기는 이제 기상 여건상 대형 콘서트가 좀 제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연말 시상식 이후에 어떤 휴식기가 겹치면서 아티스트들의 활동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좀 비수기라고 지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비수기를 고려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그것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긍정적인 요인은 실적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대형 IP, 메가 IP들의 하반기 공연이 대기 중이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와 뭐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빅뱅의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 스트레이키즈 신보가 발간되면서 서구권 투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현재 엔터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으로 지금 최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인데요. 지수 추가 상승 시에 이제 과도한 썰림이 어떤 이제 분산으로 나타나면서 저평가 국면의 엔터주에도 수급이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투자 전략은 단기와 중기로 한 이원화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올해 낙폭이 가다는 점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시기에 어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 비중을 확보한 다음에 반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일단 단기 전략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때 추세 전환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이것이 중기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는 단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엔터사 내구사 평균 하락세가 24%라고 하셔서 정말 지수 대비해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이 조정 속에서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나온 시점이고요. 또 이제 2분기는 성수기라고 하셨으니까요. 특히나 아티스트들의 공연 모멘텀도 고려를 하셔서 구간별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엔터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과 매매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엔터 사기사 모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탑픽을 뽑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될 수밖에 없다.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이제 시총도 제일 비싼 대장주이고 올해 주가가 뭐 24.2% 하락했는데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특히 2월에 40만 4천 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36%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중기 추세도 하락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실적 측면을 접근해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5,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올해 2월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었던 BTS의 월드 투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흥행이 성공할 때마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수치는 23년 4분기에 기록한 893억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다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기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25배 수준인데요. 과거 뭐 30배, 40배 이상에서도 거래된 적이 있었다면 고려한다면 실적 성장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한 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전략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주간 발표에 이번 주에 조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반등할 경우에는 한 31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전부하신 다음에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다면 다시 재배하는 전략적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3.2% 주가가 하락해서 엔터 4기사 중에서 가장 주가 하락률이 심한데 작년 10월부터 이미 하락 추세가 이제 중기가적으로 보면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 컨센서스인 364억 원에 비겁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대형 IP 부재로 이익 성장률이 크지 않아서 투자 매력도가 아주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 현저하게 낮은 뭐 PER 14.5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 부담은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하셨다면 반등이 나올 경우 11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또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 다시 재매하는 전략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올해 23.1% 하락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역시 중기 추세가 하락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전망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엔터주, 차선호 종목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뭐 16.5배로 과거 대비 부담스럽지 않고 매매 전략도 동일한데 일단 반등하면 한 6만 5천 원 이상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인데요. 올해 사실 15.3% 주가가 하락해서 엔터 4개 중에 뭐 하락률은 제일 크지 않았다라고 보이지만 다른 엔터주들은 작년에 많이 상승했는데 지난해 JYP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하락률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요 IP 중 하나인 그 스트레이지 키즈가 하반기에 컴백을 따라서 이익 회복력은 하반기에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도 PER 16.7배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매매 전략은 다른 엔터사와는 다르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중기 전략에 근거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확인된 시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만큼 에너지를 좀 축적한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좀 크고 또 상승 전환하면 추가로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엔터사 네 곳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급증이 전망되는 하이브,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해봐야겠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도 우려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BTS의 월드 투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네 개 엔터사 종목별 실적 모멘텀을 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제약이랑 바이오를 나누고 있는데 제약은 네. 또 코스피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정도로 아주 저조한 수익이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천단제약의 어떤 그런 급락 이후에 이제 코스닥 그 150 헬스케어 지수가 지금 급락한 상태에서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액티브 ETF가 초반에 이걸 많이 닮았다가 이제 많이 좀 비중을 축소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개선세가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4월부터 이제 학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에도 미국 임상 종용 학회, 그다음에 유럽 간화 학회가 개최되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병용법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초록 공개 일정도 있고 또 본행사 진행에 따른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전체 지수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경우에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보여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는 비중 축소보다는 최소한 보유 관점 또는 신규 편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일단 올해 기술 수출 예상 종목군을 투자 대상 1순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현금을 보여서 추가 자본 확보가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 추천드리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인벤티지랩 등 정도는 좀 투자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부담 속에서 조정 이후 모멘텀과 재무 여력을 갖춘 종목 중심으로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체제 마지막 FOMC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주요 이벤트들이 참 많잖아요.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일정과 전략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회가 있고 또 미국 FMC, 그다음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또 미국 3월 PC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마지막 5월 1일에 한국 4월 수출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통화정책 회의와 또 미국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에 발표되면서 좀 지수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으로 이번 주는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전략은 추세 유지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그렇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이번 주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고요. 오늘은 이 상승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엔터와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